자, 한국인의 정의입니다. 한 번만 하면 정의 없죠. 제가 그만큼 눈여겨본다는 거. 빅팬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노후. 이 영상을 본 사람은 노후 파산을 겪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노후 파산을 겪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요즘에 너무 혼자 방송하시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계신데 무슨 방송을 하셨냐. 노후 파산이 없는 거 진짜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요, 노후 파산이 없는 이유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그럴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노후에 고통받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1인 가구 중에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더라. 수명 자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길게 나오죠. 평균 수명이라든가. 수명 자체가 여성이 길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 1인 가구의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보면은 60%는 남의 도움 없이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와줘야 되냐? 보통은 여기서 이제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다.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러면 복지에 당연히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복지 없는 증세만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지금도 70대의 절반이 일을 하고 있대요. 상가나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생계 때문이죠, 사실은. 도저히 일을 안 하고는 못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태반은 생계 때문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계가 아니더라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내가 오히려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령 1인 가구의 생활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다. 자, 이건 뭐 보고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결혼. 결론은 결혼이다. 기승전 결혼이 됐어요, 갑자기. 노후가 됐을 때 여성 1인 가구의 대부분은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된 게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보통 사별을 한 경우가 대부분 고령 여성 1인 가구의 원인이다. 혹은 뭐 황혼 이혼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령층의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이유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은 갑자기 막 이런 거 들고 오더니 결혼이 힘들지만 독신은 더 힘들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넘어지는 건 매한가지지만 한 발 자전거보다 두 발 자전거가 더 멀리 가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이 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요즘에 보면은 맨날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결혼 이런 사람과 결혼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을 강조하는 이유. 결혼 스펙인가요? 결혼해도 결정사 쪽으로 가시려나요? 요즘에 이제 결혼 전도사로 가시나요? 그러면서 일본인이 서울대에서 박사 따신 분인데 이분 글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혼인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경우는 2000년대 후반부터 혼할 붐이 터졌다. 근데 일본도 버블 시기 좀 전부터 결혼을 많이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고 배우라고 들고 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내용들 보면은 되게 작죠? 일본 경기가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봅시다.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최고조로 좋았던 시기에 20대를 보낸 25세에서 29세 미혼자들이 많다. 90년에도 미혼자로 남았고 계속 미혼자로 남았다. 그래서 보면요, 중요한 내용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결혼 상대방에게 원하는 조건은 3고, 고신장, 고학력, 고수입.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여성이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일본 어떤 상황이었죠?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절상됐죠. 거의 2배로. 그러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폭등하는 시기가 왔다. 주식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 자체는 불로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죠. 불로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의 특징은 뭐예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누군가는 5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활비 쓰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은 20만 원인데 이 사람은 좀 넉넉하게 쓰더라도 한 300만 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훨씬 더 이쪽이 많이 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요, 어쨌든 간에 상대적인 빈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 잘 생각해 봅시다. 199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그 시기, 혹은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 그럴 때는 혼인 어느 정도 됐어요. 왜? 결혼해서 같이 돈 모아서 집 사고 애도 낳고 알콩달콩 즐기면서 살면 된다. 그런데요, 요즘엔 어떻느냐? 돈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둘이 뼈 빠지게 일해도 집 살 수가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알콩달콩 사느냐? 그래서요,
2014년 초이노믹스를 기점으로 2015년부터 혼인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되죠. 저걸 그냥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혼인을 안 한 이유, 경제력이 최우선이죠. 왜? 집값 폭등했고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되는 시기에서 경제력이 안 되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노인 빈곤도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노인 빈곤이 높은 이유 뭐예요? 결혼 안 한 이유 뭐예요? 다 이거예요. 부동산에 몰빵된 자산. 주식에 몰빵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를 생산성으로 돌려요. 회사가 커나가죠. 그러면은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고 이런 기여가 되죠. 그런데 부동산에 몰빵이 됐다고 해봅시다. 집값만 올라가요. 이게 무슨 생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노인이 돼서 주택연금을 받고자 하는데 내 자식들이 걸려. 내 자식들이 평생 집 한 채 못 갖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경비일하고 뭐 청소일하고 그러더라도 그 집을 끝끝내 붙들고 있으려고 하죠. 빚 잔뜩 내가지고. 청년층은 뭐예요? 집 사기 전에 허리띠 졸라매서 돈 모으고 집 살려고. 집 사고 나서는 그거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출산을 하느냐. 그래서 보면요, 부동산 자산, 지금 보면은 노년층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렇게 높은데도 노인 빈곤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쥐고 못 나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에 연금 비중은 가장 낮고요.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낮은 편이죠. 부동산 버블 맞았던. 그러니까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 계속 오른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다 저기다가 청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중장년층이든 다 거기다 모든 유동성을 때려 박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빈곤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다. 그런데 그 부동산 거품을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뭐라 그래요? 월세 살면서 일단 집부터 사라. 전세 살면 바보다. 금리가 올라도 집값은 오르고 금리가 떨어져도 집값은 오르고 뭘 해도 집값은 오르고 집부터 사라. 집. 근데요, 지금 왜 집을 안 사고 있을까요? 왜 못 살까요? 여력이 없으니까. 얼마 전까지 2.6%. 근데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8%. 지금 DSR, 자, 이게 2021년 기준으로 47.6이었는데 2021년 마지막 금리 얼마였죠? 1%였죠. 기준금리. 지금 얼마예요? 2.5%. 그런데 47.6%의 DSR이래요. 1%포인트 오르면 58%라는데 지금 그러면 한 60% 넘었겠죠? 집 산 사람들? 집을 살 여력이 없죠. 산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못 산 사람들은 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역대 최악이 나왔죠. 7월, 8월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봅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많았을까요? 이거는 저도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위기,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무너지고 뭐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많았을 거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직도 뭐 오른다는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거래량이 없을까요? 2년 뒤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도 왜 거래량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오고 내가 모은 돈은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월세 살면서 부동산 투자하라고 많이 하셨죠?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아서요, 그 차익 가지고 갭투기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걸로 여러 채 해가지고 차익 남겨가지고 하시던지. 그래서 뭐 덕분에 뭐 엄청 벌었습니다 막 이런 썸네일도 올리시고 대단하신 분이었죠? 덕분에 얼마 벌었나요? 물론 그게 상승장에서 통했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장세가 되었다.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더 빠질 때까지 사람들은 안 산대요. 팔리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전세 놓고 살 수 있었는데 월세 살게 됐고, 전세 대신에 월세 살아라 하는 것도요, 2030에서 전세가 누가 자기 돈 가지고 전세 사냐, 대출 받아서 살지. 그러면서 역전세난 나고 있어요. 전세금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까지 돌려줘야 되면 어떻게 돼요? 위기는 커진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노후 파산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이 많은 이유, 부동산 자산은 많은데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집은 있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집을 사느라 모아둔 돈을 다 썼는데. 근데 뭐 다른 영상 보면은 사람은 연어라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돌아온다. 그럼 그 집을 팔고 더 하급지로 못 가죠? 그러면은 강남에서 인구 빠지고 있는데 더 상급지는 괜찮다. 궤변이죠?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자신있게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럼 노후 빈곤은 부동산에 몰빵된 자산과
부동산은 조금씩 현금화가 안 되죠. 예를 들어 주식에 돈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삼성전자에다가 똑같이 한 10억 넣었어요. 살기 힘들면요 조금 팔아서 쓰고, 근데 집은요 조금 팔 수가 없죠. 내가 전용 84에 사는데 여기 전용 83으로 줄이고 1제곱미터만 팔아서 내 생활비로 쓰겠다, 이게 안 되죠. 노후 빈곤이 왜 일어났겠느냐, 혼인율 감소 왜 일어났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둘이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되었다. 투자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핵심을 피해 가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다. 결혼하면 노후 빈곤이 없어요? 결혼하면 여성 1인 가구가 없어져요? 여성 1인 가구가 결혼을 안 해서 생긴 거예요? 저 영상을 보시고 다른 영상들 많이 보시면은 저분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옳아서요, 노후 파산은 없습니다. 왜?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 뭐예요? 보면요 그 영상의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부해라, 그리고 결혼해라. 말이 비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근데 보면 요거는 뭐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죠. 요거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부해라. 본인이 하는 영상들을 보시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간대요. 18년도 하락세랑 비슷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2년 뒤엔 더 올라 있을 거고 1년 뒤에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락세가 훨씬 더 그때보다 길어졌는데 그럼 무슨 공부를 해요? 지금도 당장 돈 벌어서 집 사라 공부하는 것은 집값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원인의 분석을 잘못하니까 결과가 분석이 잘못되는 것이다. 하지만 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노후 파산을 겪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노후 파산이 되려면요 노후 돼서 파산해야지 노후 파산이지. 근데 지금 이미 저 말 듣고 영끌한 청년층부터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직한 제목, 정직한 내용. 요즘에 매우 정직해지셨습니다. 저번에 찐 하락장도 찐 하락장에 대한 4가지로 하면서 애둘러서 찐 하락장이라는 걸 말해주더니 이제는 노후 파산은 겪지 않을 수 있다, 옳은 말만 하시니까 잘 듣고 숨겨진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